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월요일에는요.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남양유업이요. 그동안 정말 갑질과 허위 관계 등 이 불매 운동을 촉발시켜서 그렇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고 결국은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매각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예. 회사 매각이 불발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여기에 또 노쇼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홍원식 회장이 일단 지난 5월에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겠다. 네. 그러니까 그 책임지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인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한 20여일 이후에 사모펀드 한앤코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총을 열어서 네. 한앤코의 이제 경영진들을 남양유업의 이사진으로 선임을 하는 주주총회가 아하.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7월 30날 열려야지 되는 건데 네. 주총이 열리긴 열렸어요. 열리긴 열렸어요? 네, 예. 노쇼는 홍원식 회장이 안 나왔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주총에서 그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상정이 안 됐어요.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남양유업 측의 이야기로는 당사자 간 주식 매매 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종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라고 되는데 예. 뭐 어쨌든 그래서 주총을 6주 후로 미룬다라고 얘기했는데 한앤코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아하. 예. 아니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뭐 백신 노쇼 얘기도 들어봤고 뭐 극장, 식당, 뭐 호텔 예약 네. 노쇼야 워낙 오래전부터 문제였는데 네. 주총 노쇼 더군다나 이 매각을 하기로 한 이 중요한 임시총회에 그렇죠. 주총이 네. 안 나온다. 그리고 주총 이후에 만나기로 한 자리가 또 있었어요. 예. 주총 이후에 이제 매각 대금을 지불을 하고 네. 이제 이 계약을 종결하는 만남 자리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노쇼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노쇼고요. 예, 물론 일단 주총을 안 나갔으니까. 네. 예. 아니 어떻게 보세요, 최이배 전 의원이 이게?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이게 이제 남양유업이 최대 주주인 홍원식 회장 등의 가족이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한 게 5월 27일이었고요. 네. 당시에 이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100억 원 정도였는데 예. 그 지분 52.6%를 파는데 3,100억 원에 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시세의 거의 2배를 받고 파는 거였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은 거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그 뒤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남양유업이 솔직히 그렇게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떨어진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갑질이나 또 네. 허위 광고 이런 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불매 운동 같은 게 일어나서 이제 실망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던 건데 네. 그 뒤로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고 심지어 뭐 한때 최고가 81만 원까지도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은 6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한 매각을 하겠다라고 처음 그 얘기가 나오고 전 주가랑 보면은 뭐 2배는 좀 못되게 오른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매각하기로 했던 홍원식 회장이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어허. 변심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지분을 넘긴 게 아니니까 네.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신의 자산이 불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추정이 되는군요, 그렇게. 네. 아니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올랐으니까 내가 안 팔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 네. 동안 9% 정도 가격이 빠졌어요. 아하. 주가가 떨어지고요. 예.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주주들은 실망할 거고 또 그렇죠.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홍원식 회장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당연히 이제 이 남양유업을 사들이기로 했던 한앤코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계약금도 이미 310억 원 정도 계약금은 아니고 하여튼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0%를 줬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법적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금이니까 그냥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이 계약금을 안 받고 끝나는 위약금으로 될 것이냐 예. 라는 것인데 한행코 입장에서는 이건 계약금으로 준 게 아니라 네. 그냥 거래의 일부 금액을 먼저 준 거지. 선금. 예. 성금을 준 거지. 예. 이거는 계약금이 아니고 아하. 이거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계약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당연히 한행코에서는 법적 조치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네. 남양유업은 주주들도 힘들어지고 또 회사도 힘들어질까봐 오히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아니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네. 집 팔기로 한 분이 네. 갑자기 안 팔겠다. 집값이 오르니까 안 팔래요 하고 위약금까지 낼게요. 네. 이런 것과 유사한 분위기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는데 네. 한행코가 계약을 하기로는 위약금을 물어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으니까. 계약이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소액주주들이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린 건 당연히 이제 매수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너 리스크, 기업 평판 리스크 이런 게 해소됐다 그러니까 들어갔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사서 다시 또 높은 가격에 팔려면은 네. 그만큼 또 우량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할 테니까. 아하.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들어간 소액주주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 웬 갑자기 또 뒤통수를 치는 거냐. 예. 또 한 번의 오너 리스크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화만 내시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소액 주주들이 이 홍 회장에 대해서 뭔가 소송을 집단 한다든지 소송 같은 걸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단 소송을 하려면은요, 네. 우리가 뭐 사업 보고서나 공시 내용이 허위가 돼야 이제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요. 아하. 이미 이제 계약사항이 공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깨는 건데 그러면 네. 이 계약을 깨는 게 허위 공시였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증권집단 소송법에 따라서 소송을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근데 이 계약 홍 회장에 의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면 네. 이거는 뭐 개별 민사 소송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기존의 어떤 그 계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기나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그런 의심이 든다면 네. 한번 또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짧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남양유업 매각 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네. 일단 한행코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양유업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일단 포기하지 않고 지분 가치를 더 높여서 제3자한테 매각을 하거나 혹은 경영을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 번의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은 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틀 동안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계속 주주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불매운동 일어나고 이러면은 아하.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남양이 좀 재무구조는 좋은 편인데 네. 그런 걸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것 소비자들과 주주들의 어떤 이제 그 배신을 네.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들에게 그럴 것 같고 아마 이제 한행코에게 돈을 좀 더 얹어달라라는 어떤 그 계약에 메시지. 대한 변경을 요구하거나 아하. 새로운 매수자를 찾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한행코와 또 법적 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마 이제 그냥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나마 한행코에 가서 조금 가격 좀 올려달라라는 아하. 협상을 시도해볼 만하지는 않을까. 근데 그거 외에 진짜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자본시장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코 싸게 판 게 아니에요. 남양유업으로서는 참 리스크를 이해가 안 안고 되네요. 있기 때문에. 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올림픽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기계체조 남자 도마 종목의 신재환 선수 금메달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네요. 아니 그 체조 이런 종목들은 정말 경쟁도 심하고 네. 참 어렵잖아요. 네. 보면서 조마조마하던데. 그 모든 걸 몰입해가지고 해야지 되는 그 정신적인 부담감도 상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모든 종목이 다 그렇긴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구독경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수출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7월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면서요?
예, 금메달감입니다. 네,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예, 7월 수출을 정말 축하해야지 될 것 같이 상당한 성적을 거뒀는데 네. 그 하반기 첫 달 7월의 수출액이 554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와. 65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무역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최고의 달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원래 이제 2017년 8월에 그때 이제 반도체 호황이 막 슈퍼 사이클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8월에 상당한 실적을 냈었는데 그것보다도 가뿐히 뛰어넘고 와. 좋은 실적을 낸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하루 평균 그 수출한 금액이 22억 6,300만 달러인데 네. 7월에는 학예 휴가도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업일이 다른 때보다 조금 적은데도 이런 성적을 거뒀다는 게 좀 주목을 끌고 있고요. 예. 그리고 9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월 대비해서 2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0% 가까이 늘었는데 예. 그래도 2분기에 달마다 한 40%씩 늘었던 거에 비하면 좀 둔화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코로나 기저효과가 이제 조금 잦아드는 게 작년 7월이었고 네. 예, 그 좀 안정세가 들어든 것을 보면은 기저효과 영향을 좀 덜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증가율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하여튼 최고의 수출 성적을 거뒀고요. 예. 품목들 뭐 15개 주력 품목이 모두 이제 다 증가했고 특히나 이제 석유 기계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기업들이 경기가 나아지니까 재고를 재구축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중간재 수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예,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게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세계 경기의 가늠자, 바로미터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보려면 대한민국의 수출을 봐라.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뭐 소위 뭐 일종의 카나리아라고요? 예, 그 이제 미국의 뭐 유명한 경제 매체죠. 이제 블룸버그에서 세계 경제를 보는 유용한 12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이제 이런 수출, 무역 실적을 본다는 거고요. 예. 아무튼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처는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굉장히 이제 안 좋았다가 네. 뭐 당연히 기저 효과로 올해 좀 더 나아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어서 지금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뭐 얼마 전에도 뭐 비슷한 뉴스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이 수출 물량을 실을 선적할 배가 없어서 예, 예. 지금 수출하기가 힘들다라고 네네. 나오고 있고요. 그 그래서 얘기 하셨었죠. 예. 예, 오히려 이제 그 하반기에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물류 비용이 높아져서 좀 수출 실적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수출 물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세계 전체적인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인 그 수출 호황 세계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늘었다,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 또 하나가 그러면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 대기업들 네.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년을 생각해 보면은 네. 작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코로나 타격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전체로 봐도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고 제조업이 또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조업이 타격을 입은 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왜 바뀌었는지를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네. 일단 석유화학, 정유, 철강 이런 기간 산업들이 다시 힘을 발휘하면서 체질 개선을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미리 투자한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덕을 봤다고 그래요. 뭐 미리 투자해 놨던 게 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투자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뭐 했던 게 좀 대표적인 예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도 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수출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실적이 연간으로 1조가 넘는 1조 클럽에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뭐 수출이 계속 늘 증가만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나라는 또 많은 원재료를 이제 수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늘어나긴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수입의 지금 그 원재료 단가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재료 단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우리도 뭐 그거를 가공해서 파는 상품 그 물건 가격이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수출이 많이 늘어날 만큼 지금에서 그 무역 흑자 폭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뭐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계속적인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나 아까 전에 물류 비용의 증가,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또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약간 불확실성을 키울 수는 있다라는 네. 것을 좀 감안하고 우리가 그래도 항상 하반기 또 미래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 네. 물류 비용 증가,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김윤 기자님 어떠세요?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네, 난리가 델타 변이 났습니까?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약간 걱정인 것이 잠잠해져도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IT 기업들이 코로나 수혜를 많이 봤었어요. 아.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우리 그러네요. 반도체 수출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이제 비대면 경제의 수혜가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도 조금 감수를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나쁠 때를 대비하는 노력 지금도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